네. 사례관리 네 번째 목차, 사례관리 구성입니다. 사례관리는 어떤 요인들로 구성이 됐을까요?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 또, 네, 사례관리자, 그리고 사회자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나의 실시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례 관리자, 케이스 매니저라고 한다 그랬죠. 케이스 매니저. 이 클라이언트를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전문적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뭐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전문가로서 또 촉진자 옹호자 역할을 할 이런 전문가로서 사례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자원 체계. 이 사례 관리의 핵심은 뭐예요? 이 사례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전문적 기술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사회 자원 체계를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연결. 그래서 이 연결하는 그런 자원이 하나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회 자원 중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라든가 친척, 동료,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보통 비공식적 조직이라고 하죠. 비공식적 조직. 그리고 또 이런 데를 우리가 비공식적인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외에도 공식적인 자원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원.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자원은 뭐냐면 국가가 운영하는 곳, 뭐 행정복지센터, 시청, 구청, 동사무소, 또 무슨 뭐 복지관, 무슨 방문요양기관, 뭐 재가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공식적인 체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자원은 크게 비공식적 체계와 공식적인 체계로 나눌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 체계의 흐름도나 상호작용을 한번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 해결, 사회적 기능 향상이라는 대부분이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이 클라이언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내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사례 관리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흐름도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사례 관리 과정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시험을 보면 사례 관리의 개념보다는요, 사례 관리 배경, 필요성, 이런 거, 목적, 이런 거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과정이 많이 나와요.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의 과정은 일련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런데도 시험에 나와서 물어봐요. 이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목표 설정에는 뭘 해야 되냐? 무슨 뭐 사정 단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계획은 뭘 해야 되냐? 좀 그걸 물어봐요. 욕구조사를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을 세워봐라?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잘 알아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례관리에서 과정은 뭐냐면,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복지 과정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하고. 근데 사례관리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사정이에요. 제사정. 이게 사례 관리에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어디서 설명이 되었더라? 네. 재사정이 있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재평가. 네. 네. 계획과 목표를 변경하죠. 네. 이게 재사정이에요. 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했어요. 설계대로 그대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짓다 보면, 우리가 그 바닥 밑에 큰 돌이 나와요. 그럼 설계를 다시 하죠. 그리고 나무를 했는데 그 나무가 또 계절에 맞지 않아요. 그 수입나무를 썼는데 우리나라 계절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를 또 변경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집을 소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달래요. 그럼 또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재사정이다. 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사례관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관 접촉입니다. 어떤 학자는 기관 접촉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있죠? 기관 접촉이라고도 하고, 또 사례 발견이라고도 해요. 또 가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접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어찌됐건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로스만이 제시한 8단계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료는 로스만의 8단계죠. 어쩌면 이근홍의 6단계를 제시했던 책도 있어요. 또 어떤 책은 웰의 이런 단계를 제시했던 것도 있고, 또 어떤 교재는 화이트와 골드의 제안대로 또 이렇게 7단계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6단계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8개, 9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설명하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자, 맨 처음에 기관 접촉입니다. 사례자 관리? 이렇게 시작하기도 해요. 사례자 발굴? 사례 대상자를 접촉? 이런 표현도 쓰죠. 어찌됐건 기관 접촉이라는 것은, 사례 관리를 시작하는 기관과의 접촉 단계다. 이런 얘기죠. 누가 접촉해요? 클라이언트가 접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얘기를 한다. 네. 네, 클라이언트를 내담자라고 한다. 네, 같은 의미예요. 네, 클라이언트 내담자. 보통 내담자라는 용어는 상담에서 많이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네. 내담자라는 용어보다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 내담자는 상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스스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발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례관리에서는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라고 권장하고 또 찾아갑니다. 네,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클라이언트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로 찾아가기도 해서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접수를 하죠. 네, 접수. 이 접수하고 자료 수집하고는 사실 다른데, 이렇게 같은 단계로 보는 것은 로스만이에요. 로스만. 접수 단계를. 네. 같이 따로 하기도 하고 같이도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욕구가 있고, 우리가 병원 가면 접수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그러면 저는 어디 살고요? 이런 데가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접수하죠. 네. 그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은 사실은 접수하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접수도 하면서 자료 수집도 같이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 어세스먼트인데요. 사실은 아까 앞서도 설명했는데 이 어세스먼트 단계가 광범위해요. 어세스먼트 단계를 크게 나누면요, 자료 수집도 들어가고요, 목표 수립도 들어가고요, 계획도 들어가고요, 계약도 들어가요. 네.
어떤 학자는 이 어세스먼트 안에 다시 한번 자료 수집, 목표, 계획, 계약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 단계를 8단계, 9단계가 아니라 한 4단계로 줄였을 때 얘기겠죠. 여기는 8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자료 수집, 사정, 목표 수립, 계획, 계약까지 다 쪼개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눴다. 네, 사정은 따로다. 사정은 주로 뭘 하냐? 목표나 계획이 빠진 사정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사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강점이 뭐냐, 클라이언트 단점이 뭐냐, 자원에 대한 사정은 어떻게,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류하죠. 분류, 선별, 분류, 네, 분류, 선별, 네, 개입 계획 및 자원 분류, 선별에 반영되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 단계다. 네, 종합 단계.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자, 목표.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 다른다고 설명을 어디에서나 했었나요? 네. 보통 장기 목표를 목적이라고 하고요. 단기 목표를 목표라고 해요. 그렇게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 목표 따로, 단기 목표 따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목적은 우리가 큰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건 약간 두리뭉실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기, 이런 것은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그런데 목표는 달라요.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죠. 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세밀한 것, 목적은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목적 하나에 목표 둘, 셋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목적 하나에 목표 하나도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목표를 선정할 때는 수량화가 가능한 것, 뭐 이를테면 몇 회, 몇 번, 몇 시간,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면 이런 거죠. 일주일에 몇 번 가족 간에 식사해라. 대화를 몇 회 이상 해라. 또 몇 번 이상 나들이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수량화할 수가 있고 측정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원을 동원할 것인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아까 누누이 말했던 비공식적 자원과 공식적 자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자원 체계를 파악해 가지고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자원을 연결시킬 것인가, 또 어떤 기관을 연결시킬 것인가. 때로는 청년회랑 연결시킬 수도 있죠. 때로는 부녀회가 연결시킬 수도 있죠. 때로는 공식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분류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 단계다. 네. 다음 6번째 계약합니다. 계약은 실제로 계약서를 씁니다. 클라이언트하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사례관리 기간 동안, 이를테면 뭐 3주 기간 동안, 이를테면 뭐 2달 동안, 8주 동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네, 서면으로 많이 작성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대부분 서면하고 사인하고 서로 역할을 정리하고 그것을 계약서까지 쓰는 단계.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계획, 목표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통 계약 따로고 서비스는 또 따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7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그냥 같이 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7번에 가서 점검 및 재사정. 이건 뭐예요?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재사정 한다. 아까 뭐예요? 계획을 다시 수정하죠. 계획을. 목표도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단계에서 다시 4단계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7단계에서 다시 5단계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반복이 되겠죠. 아까 집 지을 때 얘기했잖아요. 집을 지을 때 원래 계획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의 원조를 이렇게 계획했는데 원래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계획을 세운다. 이걸 보고 재사정 단계라고 한다. 네. 점검하고 점검의 기능과 네. 목표 수립을 완료한다. 다시 반복한다. 이런 거죠. 목표 수립을 완료한다. 네. 점검하죠. 점검해서 목표 수립을 완료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완료하고 네. 이렇게 과정을 마지막에 이제 종결하죠. 종결을 하고 이제 끝내죠. 이제 종결을 끝냈는데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했느냐, 얼마나 클라이언트에게 성실한 과정으로서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죠. 네. 이 과정, 네, 각 과정마다 책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점검은 어떤 역할이다, 재사정은 어떤 역할이다, 종결은 뭐다, 결과평가는 뭐다, 계약은 뭐다, 개입은 뭐다, 목표, 사정, 자료수집, 접수, 기관 접촉, 인테이크, 사례 발굴 이런 거 다 등장합니다. 거기에 따른 개념과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사례관리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컨대 사례관리는 우리 사회복지 전 분야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사례관리 실천 기법이 대유행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호를 해야 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탈시설하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례관리 기법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사례관리와 관련된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가복지예요. 시설에서 돌보지 않고 집에서 돌본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관리자에 대한 전문 양성이 필요하죠. 그런데도 사례관리에 대한 공부는 한 학기 한 과목 정도?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특정 어떤 개인을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돌본다. 이걸 사례관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양한 클라이언트로 확장을 해라. 네, 이미 이건 확장되고 있어요. 점차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있고 점점 확대돼 가고 있어요. 점점 욕구도 증가가 돼 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에도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 사례관리 기법이.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계 기능을 활성화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례관리론이랑 교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 교과목이 여러분 4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과목에 보면 사례관리 모델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모델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사례관리자가 한 10명의 클라이언트를 돌봐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A 케이스라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의 사례관리자가 한 30명 정도의 클라이언트를 돌봐요. 한 30케이스라고 보죠. 또 한 사람의 사례관리자가 100케이스를 담당을 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100명의 클라이언트를 상대한다?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례관리에선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모델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연계를 하면 가능해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네, 서로 연계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비용이 절감되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로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관계망을 활용하면 이미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연계하고 연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비공식적 자원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봉사하고 싶은데 그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이 사례 관리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되고 우리 사회에서 각광받을 것이고 틀림없이 확대된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4단계 마쳤고요. 해결 문제를 볼게요. 이번 주는 토론 문제였고요. 해결 문제 2개를 제시할게요.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인데요. 이미 광주 서구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옛날로 말하면 시범 사업 그런 뜻인데요. 선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뭐냐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 관리하고 가장 어울리는 여러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 또 개별사회 복지, 재가복지 이런 거예요. 시설보호하고 거리가 먼 내용, 먼 그런 실천 기법들이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돌봄 시대가 와요. 엄청나게 노인들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의 커뮤니티 케어를 우리가 보강해야 될까요? 이미 이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또 공부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에 어떤 분야를 더 보강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사례 관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보강해야 될 내용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 2번째, 이런 분들을 사례 관리한다는 거예요. 70대 노인이 배고파서 시장에서 뭘 훔쳤대요. 이런 분들 사례 관리해야 돼요. 독거노인이 고독사가 1년에 1,000건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혼자서 돌아가셔버려요. 한 달 후에 갔더니 뭐 이미 돌아가신 후에 발견되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광주 동구의 공무원이라고 가정하게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동구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동구든 서구든 화순도 좋고 뭐 서울도 좋아요. 뭐 제주도 좋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적 사례 관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대상자, 어떤 한 대상자를 70대 노인이어도 좋아요. 아니면 독거 노인도 좋아요. 어떤 한 노인을 대상으로 삼아서 욕구 사정과 계획까지. 자, 여기 네. 사정과 욕구 사정과 강점 사정, 자원 사정 이런 것들 해서 계획까지. 이렇게 3개 계획까지. 여기까지 한번 사정, 목표, 계획 여기까지를 한번 과정론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세워보세요. 상당히 이번 주는 좀 여러분의 해결 문제가 좀 광범위하네요. 네.